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 여신 가문숙입니다. 자, 11월 29일 월요일. 여러분들 오늘 이 오미크론 때문에 아침에 장 전부터 굉장히 힘드셨죠? 주말 사이에 이 오미크론이 강타했던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는 의외로 선방을 했던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강타한 증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요거를 이 시간에 한번 짧게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감은숙을 검색해보시면 감은숙의 썰 서프라이즈라는 채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제 정보 하루 종일 아침에 장중에 이제 내일부터 제가 할 텐데요. 그거를 지금 입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썰 서프라이즈. 아마 굉장히 새로운 또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썰 서프라이즈. 여러분들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거 지금 시장에도 많이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생된 그런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전파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치명률이 아직은 낮은 상태이나 심각해지고 있고 현행 치료법과 백신으로 과연 치료가 가능할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WHO에서 공식 명칭을 우려 변이로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속성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32개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델타 변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2배 이상 가량 된다고 합니다. 현재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여부가 지금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모더나나 파이자로 가능할지 여부는 2주 정도 후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도 남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이런 곳에서의 출입국을 막고 있는 모잠비크라든지 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비슷한 여행 제한 조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과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코로나 이후 더 크게 강타할지도 모른다라는 오미크론의 이후 긴축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임된 파월 의장은 결코 비둘기파적인 통화 완화 정책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지금 파월 의장은 오미크론 출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빨라진 긴축 재정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미크론의 변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였습니다. 6월달까지 금리 테이퍼링을 마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기 테이퍼링까지 얘기가 되면서 조금 더 2달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과 금리를 별개로 보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발병이 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6일 연 1.48%대로 급락을 했었고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아서 위드 코로나에 제약이 생긴다라면 연준에서도 중앙은행에서도 분명히 긴축을 서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미국의 긴축 우려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파월 의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보다 오미크론의 불확실성이 더 강하다라는 거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가 선방을 오늘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대에는 미 증시가 다행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시간이 11월 29일 오후 11시 41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가 선방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수급에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도 소폭 매도를 했고요. 그런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오늘 오미크론이 발병이 됐다 하더라도 이대로 그냥 하락으로 마무리 짓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일에도 기관들이 저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극심한 공포심이 나라면서 아침 오전장에 벌써 10시, 11시 구간에 5천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대량 매도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습니다. 또 들리는 말로는 전파력은 강하고 치명률이 낮다라는 건 오히려 이 바이러스의 흐름이 그냥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은 주말이 지나면서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할수록 치명률이 낮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안도감을 조금 찾은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모더나와 화이자의 오미크론의 효과가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주 동안은 어떤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라든지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가운데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식을 매수한 나의 입장에서는 과연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침에 시가에 매도를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자, 현재 구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치명률에 대한 결과를 확인 전까지는 매도는 아니다. 또한 미국 증시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 화요일을 즉 기관들이 갭상승과 함께 매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주가 지수를 윗방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2주 동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관망세가 필요한 장세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의 추가 하락보다는 관망세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매도했던 개인들의 매도 흐름들이 계속 매도를 일관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2850선, 30선 정도 라인에서는 충분히 개인 매수도 유입될 수가 있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저가 매수도 유입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구간은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하느냐? 진단키트 관련주들과 제약 바이오들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확실한 것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여행, 호텔, 항공, 카지노 이런 종목들은 일단 매수 대기를 하자라는 거, 컨택트 관련주들은 조금 일단은 관망하자라는 게 매수 시점을 좀 늦추자라는 게 첫 번째 시장 대응 전략이고요. 진단키트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벌써 올 초반 또는 작년에 고점에서 매수한 매수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구간에서 보유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서 오늘 같은 경우도 윗꼬리를 많이 달았었고 아침보다 장 막판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이었던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신규 매수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대형주 위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이나 차라리 셀트리온이나 이런 어떤 종목들이 더 확실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 보유자들 뭐 예를 들면 언택트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교육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주이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 그리고 택배 포장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기존 보유자들의 어떤 매도 구간 반등 시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겠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이 빠르신 분들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시겠지만 추세 대응을 한다든가 길게 보시는 그런 전략은 저는 금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주들은 당분간 오늘도 그랬지만 강세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를 손실이신 분들은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추세를 본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언택트로 인해서 PC 사용이라든지 가정에서의 교육 그리고 재택근무,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계절적인 성수기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이렇게 주가 하락의 기회를 삼아서 2022년 실적주들, 성장주들,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5G 관련주 위주로 매수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오미크론이 강타한 증시의 방향은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처음 코로나 때처럼 그런 어떤 하락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 흐름은 아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지금 멘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손절이라는 손절보다는 일단 2주 정도는 백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흐름을 갖자라는 거. 그리고 저점 매수라고 섣불리 무조건 물타기를 하거나 매수하지 말자라는 거. 현금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그런 전략을 드리면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맹이가 있는 종목을 건드리자라는 거. 위드 코로나 관련주의 매수는 대기하자라는 관점, 그리고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하락한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 산업주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자라는 게 지금 오늘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여신 감은숙이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